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구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아의 고수에서 저희 신중호 앵커와 함께 대결 한번 해보시죠. 저희 방송 전에 대웅제약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들어갔는데 주담이의 어떤 점수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이 시간 저희 제작팀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늘 기대하겠습니다. 자,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또 간밤에 새롭게 나온 따끈한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부터 전해주시죠. 정서한 아나운서. 네, 어제 시간회에서는 무상증자에 반응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 무상증자 테마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양극재 수요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2분기 호실적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주가 흐름 살펴보면 어제 8%에서 강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2% 강세 보이며 마감을 했고요. 각각 12만 원, 68,900원. 에서 거래를 마칠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키나리아 바이오도 있는데요. 구현대사료입니다. 역시나 무상증자 소식을 전했고요. 11%의 강세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BNC도 있습니다. 시간외인데 등락률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다시 한번 등락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는 식약처로부터 경구 고형제의 GMP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 제조 확보 소식에 어제 시간 외에서도 반응을 보였고요. 3.49%의 상승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일명 우영우 신드롬이라고 하죠. 이 신드롬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반응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11% 강세를 보였고요. 정규장에서의 흐름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포진이 돼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 가운데에서 오늘장 투자 아이디어로 직결할 수 있는 종목은 혹시 뭘까요, 민지님? 예, 일단 뭐 시간의 특징들은 여러 가지를 이제 분류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상승률이라던가 또는 이제 재료 이런 부분인데 저는 오늘 그 시간의 특징주를 그 포커스를 거래량에 좀 맞췄습니다. 거래량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은 뭐 주가의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어제 그 거래량이 시간에서 좀 많이 그 늘어났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그 아까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좀 현재 갖고 나왔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갤럭시 머니터리 좀 생소하실 겁니다. 잘 이렇게 보면은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이게 플랫폼, 블록체인, 뭐 이런 쪽에 그 B2E, NFT 이런 쪽에 이제 그 얘기를 그 많이 하는 그 종목군 중에 하나다 보는데 특히 이제 그 NFT 시장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다 최근에는 상당히 비트코인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그 NFT, 블록체인 관련주들의 주가가 탄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그래도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기업 간의 그 B2B 그 거래 쪽에서 이런 그 NFT의 그 발행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계속 꾸준한 어떤 그 투자, 성장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갖고 나오게 된 가장 큰 경위는 혹시 그 우영우 그 TV 보셨었어요? 우영우 TV. 네, 거꾸로 해도 우영우. 네, 예. 인기 많은 건 이상한 잘 변호사.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보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더라고요. 옛날에 넷플릭스 오징어 뭐 그런 그 같이 상당히 재밌다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주가에 그 반응하나 볼 때 최근에 상당히 그 에이스토리가 IP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그 주가의 그 상당히 그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이제 이런 그 상승 인자가 있느냐 볼 때 거기 이제 그 주연 배우가 그 박은빈 그 주연 배우가 있다는데요. 그 소속사가 이제 그 나무 액터스라 그럽니다. 근데 그쪽에
지분을 13%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갤럭시 모니터리가 하나의 어떤 상승 인자를 좀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낙폭가대주들이 보면은 한이 맺혀가지고 특히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오면 이렇게 탄력도를 최근 바이오주도 그렇고 현재 그 OTT 이런 관련주들이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이런 그 어떤 그 상승 인자를 조금 가지고 있고 또 낙폭가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갤럭시아 모니터도 과거의 그 흐름을 보면 한 2만 원대까지 급등을 좀 했던 이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중소형주 그렇듯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낙폭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5일선 이평이 그 현재 그 돌아가면서 그 정배열을 좀 만든 이런 모습을 보였죠. 거래량 부분이 좀 상당히 늘었고 시간의 특징주로서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제 좀 탄력이 좀 컸어요. 그래서 먼저 뭐 추경 매수 뭐 이런 부분보다는 매수가는 한 6,700원에 기준가를 좀 이제 좀 갖고요. 목표가는 한 7,650원, 손절 라인은 5,7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 저희 주식시장에서 요즘 워낙에 시장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확실한 재료들을 찾고 거기서 종목이 확산하는데 네. 우영우 관련 주식이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로까지도 최근에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시간을 거래에서도 상승이 나와서 오늘 장에서도 정규장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을 보겠습니다. 정서원 아나운서.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될 수 있게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포인트, 역시나 연속성입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어제 외국인은 바이오를 담았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증권사들의 줄 목표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 무려 20%의 상승세를 총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셀트리온 1%, 1.33%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39%의 상승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약품도 살펴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평택 바이오 공장에 대해 미국 FDA 재실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추후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딘의 업데이트 소식과 자사의 히트작이죠. 우마무스메가 누적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2%의 상승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 양행도 역시나 바이오주고요. 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개발된 신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린 소식들이 전해했습니다. 임상이 무난하게 진행 중인 신약도 있었지만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일부 검증 논란이 제기된 신약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기관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은요, 자동차와 엔터주를 연속해서 담아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어제 강하게 시세를 냈던 게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기아의 역대급 실적에 뒤이어서 현대차에서 무려 29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기아차 관련 부품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기아는 1.4%, 현대차는 2.5%, 현대모비스는 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SM과 CJ ENM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회사인 스튜디오 광야를 설립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무엇보다 슈퍼주니어가 오랜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규식 1집과 함께 컴백 소식을 전했고요. SM 2%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 ENM 살펴보겠습니다. NF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CJ ENM을 포함해 10개의 기업이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지원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CJ ENM은 7%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5일 거래 특징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게 섹터로 특징을 좀 지을 수 있네요. 네네. 외국인은 제약바이오, 그렇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요즘 자동차 주식에 꾸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직전이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언제까지 빠지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네. 진짜 바닥이었어요. 예, 주가가 이제 가장 그 호재가 낙폭이 가장 클 때가 아마 호재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주가도 이제 30%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에서 좀 반등이 좀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를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어제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본다면은 현재 뭐 아까 종목들을 말씀하셨는데 셀트리온 그룹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를 이제 좀 봤는데 경기가 안 좋아도 약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필수 소비재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상당히 최근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유가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이라던가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독일 쪽에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가장 이제 키 포인트가 램시마입니다. 좀 이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 바로 이제 램시마 SC하고 이 부분에 이제 독일 쪽에서 매출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 이제 유럽 쪽에 직판매를 갖다가 해가지고 한 2, 3년 고생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램시마 부분에서 성공적인 독일 시장에서 안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램시마 S의 시장 점유율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독일 쪽에서 보시는 겁니다. 20년도가 한 3%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22년도에 오면서 42%나 이렇게 크게 증가되면서요. 램시마 IV하고 램시마 SV가 똑같이 22%씩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독일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 그런데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도 한 50%대 이런 시장 점유율을 나타나면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매출에서 실적으로 현재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직접 판매 부분이 이제 체제가 그동안 굉장히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좀 안착한다는 이런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연유가 결국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5일 동안 매수를 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일단 차트 흐름 잠깐 좀 볼게요. 아까 이제 가장 호재는 주가가 낙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은 엄청나게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잊혀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단기 입형의 정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일선, 21일선 이게 정배열에서 시세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좋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주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 봅니다. 일단 매수가는 한 72,500원대 기준가를 두고 접근을 좀 하겠고요. 목표가는 8만 원대, 손절 라인은 67,000원대로 좀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낙폭도 낙폭의 이유가 해소가 돼야 낙폭 과대 메리트가 그렇죠. 부각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건 반드시 또 기억을 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소위 8만 원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만 원에서 9만 원대. 그래서 여기가 오르면 네. 매물벽에 부딪혀서 소화하시는 분들은 던지고 계속 오르는데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근데 매물벽이 가장 두꺼운. 맞습니다. 예. 주가를 볼 때 이제 수급으로 접근해야 될 거냐, 아니면 펀더멘털을 접근할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엔 수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들이 8만 원대 많이 이제 걸려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물량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램시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일에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한 5%, 10% 좋아진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그 수급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 한 8만 원대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눌림목이 또 나올 수 있겠고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느냐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유럽 쪽에서 이런 특히 독일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리고 의약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쪽이. 그래서 그쪽에서 안정적인 성공적인 안착을 한다면은 또 다시 한번 파동을 1파동에서 2파동까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서서히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잊혀진 주식이 이제 좀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실적주로 보자. 네.
자, 저희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특징주들을 보니까 자동차 부품, 그리고 최근에 계속 포착되는 게 컨텐츠 주식들이에요. 그렇죠. 네. 매니저님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매력이 예, 뭐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자동차 부품 쪽을 다 이제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기 주셨었죠. 때문에 오늘은 네. 이제 기관 순매수 중에서 예. 바로 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SM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OTT 관련주라든가 그 특히 이제 그 이런 주가들의 그 상승의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그 주가가 반등하는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있다 나면 보복 소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보면서 느낀 게 이 팬덤이 폭발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거 못 먹어도 좋다. 가서 아티스트 보자. 가수 보자.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주가들을 이제 크게 그 반등하는데 SM은 이제 노이즈는 있었습니다. 이수만 감독의 그 프로듀서의 그 지배구조 이슈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아마 그걸 갖다 좀 불식시키는 부분이 좀 나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바로 그 유엔 글로벌 그 컴팩트 부분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뭐 요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내가 책임 경영하겠다. 책임 경영을 그리고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을 투명성을 두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그 우리가 ESG라고 환경 지배 구조 있잖아요. 이런 거 유사하게 이제 기업을 가겠다는 부분이 그 컴팩트에 가입함으로써 좀 현재 과거의 노이즈를 좀 없앨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높아지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팬심 폭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도가 높은 팬심을 갖고 있는 데가 아마 SM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SM이 그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이런 그 음반이나 이런 거 판매될 때 보면은 상당히 시장이 안정이 될 때 빠르게 이제 시장을 잠식을 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그 SM이 어떤 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회사의 그 비즈니스에서 그 플랫폼 쪽인데 그 비욘드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차트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그 매매 전략을 말씀드린다면은 매수가는 한 68,000원, 목표가는 74,900원, 손절 라인은 64,9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SM을 비롯한 또 JYP 엔터테인먼트에도 네.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소문을 제가 듣고 네, 네, 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또 오늘 아침 뜨끈뜨끈하게 나온 보고서 한꺼번에 다 같이 보시죠.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황대현 매니저님께서 기관 픽 중 SM을 선택하면서 에스파 영상이 나갔는데 신광섭 매니저님의 원픽 걸그룹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생일이신데 아마 피디님께서 생일 선물로 그 영상 틀어주신 것 같아요. 매니저님들의 환한 미소를 저는 이런 걸그룹 영상을 통해서 보내요. 네, 사모펀드 바로 수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담았고요. 8%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무상증자 소식으로 강세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밖에도 대장주 중 한 SK 하이닉스를 담았네요. 강보합권으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현대모비스, 아무래도 기관의 연속 수급과 겹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공장 설립 소식, 그 수혜감을 안고 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미 앵커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JYP도 있네요. 4.58%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간의 엊그제였죠. 기간의 8거래일 연속 매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트와이스 컴백으로 팬들의 마음도 들썩, 주가도 들썩인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도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LS 전선 아시아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최고 실적 기록의 제목으로 나왔고요. 고부가 전선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하나금융투자의 S&T 모티브입니다. 제목은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담았고요. 이미 상반기의 부진은 주가에 반영이 됐고 하반기 전기차 생산이 회복되는 과정이고 또 방산 반도체 장비의 매출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사모펀드 관심주는 JYP 엔터테인먼트. 네. 그리고 오늘
간밤에 증권사에서 따끈따끈한 보고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특히 관심 있으신 종목을 듣고 싶어요. 예, 일단 뭐 고환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마 수출에서 그 자동차 쪽이라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샀던 부분에서 볼 때 S&T 모티브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네. 일단은 친환경 모터, 게시판 이런 거 자동차 부품을 좀 생산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수급이 그 상당히 또 부족해서 그 자동차 업종이 많이 그 떨어진 걸 아는데 지금 현재 예약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한 3천만 대의 그 예약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와 다르게 이런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인 동사 같은 경우도요. 올해 이런 그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차와 같이 맞물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뭐 1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계속 부각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S&T 모티브가 이제 그 현대차의 그 EGMP 부분에서 전기 자율 자동차로 좀 부각이 되는 가운데 동기업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볼트 EV 쪽 이런 그 전기차 부분의 볼트 부분의 그 생산이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최근에 볼 때 주가가 낙폭이 커진 가운데서 이제 그 저점을 모색하는데 간단하게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S&T 모티브도 엄청난 그동안의 그 중소형주와 마찬가지로 낙폭이 계속적으로 큰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였다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이런 거 성장세 부분이 이제 현대차 그룹과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그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뭐 매수가는 41,900원대 전후로 해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7,500원대, 손절 라인은 38,7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인 S&T 모티브까지 살펴봤습니다.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